자,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테마 39 국외 자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요. 시험에 매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일단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외에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할 것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누구냐? 요건 별표 꼭 좀 표시해 두시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일단은 국외 부동산에 대한 것은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무조건 납세의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외 자산에 대해서 납세를 부담하는 거주자는 모든 거주자다. 그러면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요. 거주자 중에서도 그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 현재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일 현재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모든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 현재 계속해서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몇 년 이상 5년 이상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주소를 둔 지 5년 미만이다. 5년 미만일 때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비거주자일 때는 뭐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무조건 납세 의무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거주자 중에서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과세할 것인가 이런 국외 자산의 과세 대상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내 자산과 동일합니다. 국내 자산과 동일하다. 그래서 국내 자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 그다음에 주식 등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대로 국내 자산도 국외에 똑같이 적용된다 그럽니다. 다만 국외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외국일 때는 뭐 등기부가 없는 나라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우리 비과세. 그래서 자, 우리 국내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국외 자산이 있다면 여러분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항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양도제 1주택일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국외 부동산 등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국내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도 기본적으로 국내와 똑같습니다. 다만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양도 차익도 기본적으로 국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국내와 똑같이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럼 원칙은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 차익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그 시가를 바로 실지 거래가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시가를 확인한다는 게 결국 쉽지 않죠. 이렇게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상속세 증여세 평가 방법 상증법상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 중에서 가장 제3평가 규정이 발달된 법이 바로 뭐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요. 이렇게 원칙은 국외 부동산 양도했다. 원칙 뭐다 여러분? 실지 거래가로 계산한다.
다만 실질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때는 뭐라고 한다 그러면 시가다. 근데 이런 시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할 거는 여러분 요 양도채익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팔았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원화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았죠? 여러분 외화로 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US 달러로 사고 US 달러로 팔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외화로 거래한 부동산을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되죠, 여러분?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원화로 환산해야 되죠. 이때 이 외화로 표시된 거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 어떻게 환산할 거냐 그럽니다. 그럼 이때 원화로 환산할 때는 취득할 때는 외국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외화가 지출됐죠. 돈 주고 샀으니까 외화가 지출해. 그래서 지출한 날. 그리고 여러분 자 외국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외국 부동산을 팔고 원화를 받았죠. 그러면 이날이 바로 뭐죠 여러분? 수령일이죠. 수령일. 그래서 결국은 외국 부동산을 샀을 때의 지출일이나 또는 외국 부동산을 팔고 외화를 받았을 때의 수령일 현재. 그래서 바로 요 지출한 날 또는 수령한 날 현재의 바로 기준 환율. 기준 환율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냐? 재정 환율에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 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원화와 US 달러와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이외 어떤 제3국 통화 간에 제3국에 있는 이런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는 우리나라 원화와 그 나라의 통화가 직접 환율이 결정이 안 될 때는 이러한 US 달러를 개입시켜 놓고 환율을 결정하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재정 환율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아비트레이지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그때는 바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 환율 또는 뭐에 의한다 그러면 재정 환율로 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나면은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나면은 바로 양도책이 나오죠. 그럼 이때 양도책 하면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양도책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한 다음에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라 합니다라고 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차감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되는 거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계산 구조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면 여기서 뭘 차감해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라.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뭘 한다?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 여기서 뭘 차감하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를 한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뭘 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을 곱하는 거죠? 바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난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배우죠, 여러분? 차장금기 과세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국외 부동산 등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일 때는 이때는 바로 국내와는 달리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국내 자산이 아니라 국외 자산이 하더라도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 자산과 별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준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죠. 안 해준다. 그러나 역시 아무리 국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뭐 해준다? 기본 공제는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 과세 표시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과표가 나왔으면 이제 뭘 곱하는 거죠, 여러분? 세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세율. 자, 이때 국외 자산에 대한 세율은 여러분 국내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첫째 미등기 양도냐 비사업용 토지냐 이거 물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미등기 양도는 70% 때렸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누진세대 10% 과세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뭘 따졌죠? 보유기간을 따졌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1년 미만이면 50% 때렸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40% 과세했습니다. 비로소 2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그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반면에 양도 물건이 주택이거나 조합의 입주권일 때는 1년 미만이면 40% 과세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누진세 적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 부동산 등일 때는 70%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진세를 10% 할증 과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짜리와 40%짜리가 있었습니다만 국외 부동산일 때는 비등기 양도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국외 부동산일 때는 이러한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또 비삼용 토지, 국내에 있는 게 비삼용 토지니까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누진 비례세는 적용하지 않고요. 비례세를 즉 70% 또는 50%, 40% 이러한 비례세를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누진세율로만 과세한다. 오로지 누진세율로만 과세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무슨 세율밖에 없다? 누진세율밖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외국법인의 발행을 주시 양도했다. 뭐 20% 등을 적용한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동산을 양도하면 우리 국내 부동산일 때 여러분 뭐 했죠 여러분? 예정신고 했죠 여러분? 예정신고.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할 세계 1,000만을 초과하면 뭐 할 수 있었죠 여러분? 분납할 수 있었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 국외 부동산일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도 원칙 예정 신고하여야 된다 안 한다? 하여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납부할 세계 1,000만을 초과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국외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하실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가끔가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 한번 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